자, 우리 활용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여기는 앞에보다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글씨가 많아. 너네 글씨가 많으면 조금 읽기가 어려워지니까. 근데 거기서 뭘 x랑 y로 놔야 되는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 뭘 x랑 y로 놔야 되는지를 먼저 정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을 거야. 이게 뭐였지? 이거는 이게 뭐였어? 딱 보면 안 떠오르나? 거속시. 그렇지,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해가지고 자, 거속시 문제 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농도 문제도 있죠. 농도는 어떻게 구하지? 만약에 소금물이야. 소금물의 농도는 전체 아니죠. 소금물. 자, 기준량이 소금물이야. 비교하는 양이 뭐가 되는 거야? 소금. 그러니까 소금물 속에 소금이 얼마큼 들어있냐? 곱하기 100. 또는 우리가 자주 쓰이는 게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활용 문제에서는 항상 그림을 잘 활용을 해야 돼. 그냥 글씨만 이렇게 막 있는데 글씨만 읽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거속시 문제다 그러면 그림 그려서 우리가 보면은 한눈에 좀 알아보기가 쉽고, 농도 문제도 마찬가지, 뭐 여기 소금물이랑 여기 소금물을 더해서 여기 소금물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속시 문제에서는 우리가 주의할 점이 단위를 통일해줘야 돼. 자, 단위를 통일해주는데 보통은 우리가 어떤 단위를 맞춰주냐면, 자, 여기는 속력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통일한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 속력이 만약에 시속 몇 킬로미터다 그러면 시간의 단위는 C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거리의 단위는 킬로미터로 맞춰주면 되고, 속력의 단위가 분속 몇 미터다 그러면 거리를 미터로, 그 다음에 시간을 분으로,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볼게요. 122페이지. 자, 요거는 너무 쉬우니까 거기 예시 문제는 일단 122페이지 예시 문제 보면 1,300원짜리 망고와 800원짜리 골드키위를 합해서 25개를 샀대요. 자, 일단 망고랑 골드키위를 합쳐서 25개를 샀나? 25개를 샀어요. 그리고 얼마를 냈냐면 24,000원을 냈대. 24,000원. 자, 그러면 우리가 딱 봐도 식이 두 가지 떠오르지? 망고를 X개, 골드키위를 Y개라고 하면 일단 X랑 Y를 더해서 25개를 샀고, 그 다음에 망고 하나의 가격이 얼마지? 1,300원. 망고가 1,300원, 골드키위가 800원이래. 그러면 1,300원짜리 X개랑 그 다음에 800원짜리 Y개 사가지고 총 24,000원이 됐다. 그럼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서 XY 구해주면 되겠죠. 이건 뭐 너무 간단한 문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밑에 뭐 다리 문제 나오는데 이거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채은이. 자, 토끼 다리 몇 개일까? 자, 이렇게 하면 틀리죠. 왜? 토끼 다리는 2개가 아니고 4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끼를 그냥 만화에 나오는 토끼들이 그냥 걸어 다니는 걸 생각해서 2개라고 할 수 있는데, 토끼는 실제로 4발로 다녀요. 2발로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토끼 다리는 4개야. 풀 줄 아는데 토끼 다리를 2개로 해가지고 틀리는 사람들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리나, 문어 다리 몇 개야? 8개. 오징어는? 7개? 왜 7개야? 누가? 오징어 모르겠어요. 오징어 10개 아니에요? 오징어는 10개, 문어는 8개. 그리고 문어가 영어로 뭐지? 옥토퍼스. 거기서 옥토라는 게 뭐에서 나온 거야? 팔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문어 다리는 8개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나이 문제 하나 해볼게요.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합은 52. 자, 현재 아버지랑 아들 나이를 몇 살인지 몰라. 그러면 XY라고 해볼게요. 합쳐서 52래. 그리고 5년 전에는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의 6배라고 그랬어요. 자, 5년 전. 5년 전에 그럼 아버지 나이는 X 빼기 5가 되고, 아들의 나이도 마찬가지 Y 빼기 5. 둘 다 5살씩 적게 먹어야 돼. 자, 일단 여기서 세울 수 있는 게 현재 아버지와 아들 나이의 합이 52살이고, 그 다음에 5년 전에 아버지 나이는 아들 나이, 5년 전 아들 나이의 몇 배였냐면 6배였대요. 그러면 5년 전 아버지 나이는 5년 전 아들 나이의 6배였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연립방정식 정리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뭐 자연수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10의 자리, 1의 자리,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 그러면 10의 자리를 x라고 놓고 1의 자리를 y라고 나면 이 자연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y, 이 자연수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 10x 플러스 그렇죠. xy가 아니고 10x 플러스 y 이렇게 되겠지. 그럼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바꾸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10y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래 뭐 이거를 바꾼 수는 뭐 처음 수보다 얼마큼 작다, 크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얘는 10의 자리는 10을 곱해주고 1의 자리는 1을 곱해서 나타내주면 돼요. 그리고 자 넘겨볼게요. 124페이지. 자 여기 문제들이 조금 까다로운 형태들이 있어요. 이거는 같이 한번 좀 볼게. 앞엔 쉬웠고 이제부터 조금씩 까다로워지지. 자 거기 일단 예시 문제 124페이지 보면 어느 학교에 작년 학생 수가 350명이었어요. 자 작년에 학생 수가 350명이었는데 뭐 남학생, 여학생 있을 거야. 자 이런 문제는 항상 작년을 기준으로 놓으면 돼요. 작년 남학생 X, 여학생 Y명. 그래서 합해서 500 몇 명? 아니 350명. 자 합해서 350명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남학생은 얼마큼 10% 증가했어. 자 원래 X명이었는데 10% 증가했고 그 다음에 여학생은 Y명이었는데 6% 감소해서 353명이 됐대요. 353명. 자 그럼 올해 남학생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10%만큼 증가했으니까 올해 남학생은 x 곱하기 100분의 얼마가 돼야 돼? 10? 아니죠. 아니 100분의? 원래 100%에서 10%만큼 더 늘어난 거야. 그럼 몇 퍼센트? 100분의 110 이렇게 돼야 돼. 여학생은 얼마큼 감소했다 그랬냐면 6%만큼 감소했다고 했어요. 여학생은 6% 감소했으니까 그럼 올해 여학생은 y 곱하기 100분의 얼마가 돼야 돼? 100%에서 6% 감소했으니까 94가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는 작년 x 플러스 y는 350명 그리고 올해 남학생은 100분의 110x 더하기 여학생은 100분의 96y 해서 353명.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워도 되고 아니면 이게 숫자가 조금 크니까 우리가 증가 감소한 학생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일단 작년 x 플러스 y는 350명 여기까지는 똑같고 근데 자 여기서 보면은 증가한 남학생 자 우리가 남학생이 10%만큼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100분의 10 작년 남학생이 10%만큼 증가했어요. 그리고 여학생은 6% 감소했으니까 6%만큼 작년 여학생 6%만큼 감소했어.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지금 자 작년에 비해서 몇 명이 3명이 늘었지. 그러니까 증가한 남학생에다가 감소한 여학생을 뺐더니 결과적으로는 3명이 늘었다. 이렇게 식을 세워도 돼요. 그러니까 증가한 학생 수, 감소한 학생 수 합쳐서 총 몇 명이 증가했다 또는 감소했다. 3명이 증가했으니까 여기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만약에 몇 명이 감소했으면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구해준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는 뭐 올해 남학생을 구하라 그러면 얘를 구하면 되고 올해 여학생을 구하라 그러면 얘를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작년을 기준으로 XY로 놓고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원가 문제도 요거 하나 같이 더 해볼게요. 정가 원가 문제. 자 거기 기본 문제 4번은 A, B 두 제품을 합하여 4만 원에 사서 자 일단 A 제품, B 제품 4만 원에 샀대. 내가 사서 파는 거야. 그러면 얘네 원가를 X, Y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얘네들을 더했더니 4만 원이었어요. 자 그리고 A 제품 원가의 30%, B 제품 원가의 20%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였더니 총 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자 이익 A 제품은 이 원가의 몇 퍼센트만큼 30%만큼 이익을 붙였고 그 다음에 B 제품은 이 원가의 몇 퍼센트만큼 20%만큼 이익을 붙였대. 그러면 결국은 A 제품의 이익이랑 B 제품의 이익을 더했더니 얼마가 됐어? 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식이 나왔지? X 플러스 Y는 4만 원.
얘네 합쳐서 4만 원에 샀어요. 그리고 A 제품의 이익 100분의 30x, x의 30%, y의 20%니까 100분의 20y 합쳐서 총 1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이건 일단 간단한 문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이익은 어떻게 구한다? 원가는 내가 이거를 물건을 구입해온 가격이고 판매 가격은 내가 여기다 이익을 붙여서 파는 거야. 그러면 이익은 판매 가격에서, 판매 가격이 더 비싸잖아. 아, 판매가격에서. 여기서 원가를 빼야지. 왜? 원가가 판매 가격보다 더 비싸면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왜 이걸 정가라고 안 하고 판매 가격이라고 하냐면 문제에 따라서 정가를 얼마 정했는데 거기서 안 팔리니까 또 할인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결국 최종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이 됩니다. 자, 125페이지 일단 예시 문제 보면 은빈이네 집 근처에 산책로의 길이는 9km야. 근데 시속 6km로 Akm를 걷고 남은 거리 Bkm는 시속 4km로 걸었더니 총 2시간이 걸렸다. 자, 이거 문제만 그냥 읽어서는 내가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될지 감이 잘 안 잡힌단 말이야.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집에서 어디까지? 집 근처에 산책로. 자, 여기가 산책로 길인데 총 길이가 9km야. 자, 근데 6km로, 시속 6km로 Akm를 걸었대. 자, 얼만큼인지는 몰라. 요만큼이 Akm고, 그 다음에 남은 거리 Bkm. 남은 거리 Bkm는 또 시속 4km로 걸었다. 자, 처음에는 얘가 시속 6km로 걸었어요. 이 속도로 걸었고, 남은 거리는 시속 4km로 걸었대. 그랬더니 총 몇 시간? 2시간이 걸렸다. 2시간이 걸렸다 했으니까, 아, 얘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식을 세워주면 되는구나. 여기 걸린 시간이랑 여기 걸린 시간 합쳐서 총 2시간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이제 식을 세울 수 있는 건 얘랑 얘랑 더해서 9km니까 A 플러스 B는 9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걸린 시간, 우리 아까 얘기했었지, 거속시. 자, 거속시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단위가 지금 다 통일이 됐어요. 킬로미터, 시간. 그러면 자, 여기서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6분의 A 더하기 여기서 걸린 시간 속력분의 거리 4분의 B 했더니 총 2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니까 우리 각자 거리 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그 밑에 6번 문제 같은 경우, 자, 길이가 150m인 기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어떤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데, 자, 마찬가지 어떤 다리가 있어요. 근데 기차의 길이가 얼마냐면 150m야. 그리고 자, 얘를 완전히 건너는데 25초. 완전히 건너려면 이 기차가 이렇게 완전히 빠져나가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다리의 길이를 뭔지 모르니까 xm라고 해볼게. 그러면 기차가 완전히 빠져나가려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총 거리는 x 플러스 150 이렇게 돼야 돼요. 얘가 간 거리는. 그리고 기차의 속력이 뭔지 몰라. 기차의 속력이 뭔지 모르니까 x 미터 퍼, 여기 단위가 초니까 세컨드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완전히 건너는데 25초가 걸렸어요. 그럼 이게 25초가 걸렸으니까 우리 어떻게 식을 세워주면 될까? 거속식을 이용해서, 자, 제일 간단한 식은 얘 거리, 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이 x고 그 다음에 시간이 25니까 25x는 얘가 총 간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x 플러스 15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차가 이 다리를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총 간 거리는 x 플러스 150m예요. 그리고 속력이 지금 x고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이 25초 걸렸고,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은 이동거리 x 플러스 150. 자, 그 다음에 기차의 속력이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얘 속력은 똑같아. 근데 길이가 3배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자, 이 다리 길이의 3배만큼 긴, 자, 길이가 3배가 돼. 그러면 여기 다리의 길이가 x였으니까 이 터널의 길이는 3x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기차는 여기 150m 똑같고, 그럼 얘가 이렇게 완전히 빠져나가려면, 그럼 이 기차가 간 거리는 이때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총 간 거리는
3x 플러스 150m가 되겠지. 그리고 기차의 속력은 똑같아. 기차의 속력은 x 미터 퍼 세컨드 되고, 근데 얘가 얼마큼 걸렸대? 60초가 걸렸대요. 얘가 60초가 걸렸어. 그러면 하나씩 또 여기서 세울 수 있는 게 거석식 이용해서, 자,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면 60x는 총 이동 거리 3x 플러스 150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잠깐만, 이거 미지수를 잘못 놨죠. 여기 x고 여기 x니까 똑같이 넣으면 안 되겠지. 자, 얘를 y 미터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y 플러스 150이지. 마찬가지 y 플러스 150. 그럼 여기가 3x가 아니고 3y가 되니까 여기도 3y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60x는 3y 플러스 150 이렇게 되겠지. 일단 속력이랑 여기 거리, 이 다리의 길이를 모른단 말이야. 그럼 이 두 개를 미지수로 놔주면 돼요. 하나 x, 하나 y. 얘를 x, 얘를 y로 놔도 상관없고. 그리고 터널의 길이는 다리 길이의 3배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y면 여기는 3y가 되는 거고. 그래서 속력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얘 속력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거석식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주면. 자, 우리 아까 농도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진학이라고도 하죠. 그럼 얘는 소금물을 예를 들면 소금물 분의 기준량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자, 근데 혹시 과학 시간에 이거 배웠었나? 농도? 안 배웠어? 2학년 때 배우려나? 혹시 용액이라는 말 들어봤어? 네. 그 다음에 용질 이거 들어봤어? 윤질. 네. 이거 못 들어봤어?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네. 다 배웠어요. 채연이도 배운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기억은 안 나? 그럼 용액은 뭐 더하기 뭐야? 그렇죠. 용매 더하기 용질. 용매가 뭐야? 그 녹는 물질. 오, 용질이 녹는 물질이에요. 아하. 용질이 녹는 물질이고, 용매는 그러면 녹이는 물질. 그럼 우리 소금물을 만들 때 소금물이 아까 뭐라 그랬어? 용액이라 그랬지? 네. 그러면 소금물이라는 거는 뭐 더하기 뭐야? 얘는 소금 더하기 소금물. 물이지. 그러면 여기서 소금이 뭐에 해당하는 거야? 용질. 소금이 녹아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물이 용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매, 용질 합친 걸 용액이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서 농도는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뭐 소금물이 대부분 나오니까 그냥 소금물을 예로 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자주 쓰이는 공식은 농도 구하는 공식보다는 이게 더 많이 쓰여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게 더 많이 쓰입니다. 공식 자체는. 그래서 자, 한번 우리 문제 보면 유경이는 8% 딸기 주스와 자, 여기 8% 딸기 주스랑 그 다음에 5% 딸기 주스를 섞었대요. 5% 딸기 주스를 섞어서 7% 딸기 주스. 자, 여기 7% 딸기 주스 몇 그램? 600g을 만들었다. 자, 얘네 몇 그램씩 섞었는지 모르니까 이거 xg, yg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식 하나 나오지. x랑 y랑 섞어서 600이 됐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딸기 주스에 들어있는 딸기랑 여기 들어있는 딸기를 합치면 여기 들어있는 딸기가 돼야 돼. 우리 여기서 그 딸기의 양이 뭐가 되는 거야? 딸기 양이. 자, 이 문제는 지금 딸기 주스 문제니까 여기서 딸기 주스가 뭐에 해당해? 소금. 용액, 용매, 용질 중에서. 윤질. 딸기 주스라는 거는 딸기랑 물이랑 이렇게 섞은 거잖아. 그럼 얘가 용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딸기의 양이 용질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식 어떻게 세울 수 있어? 여기 들어있는 딸기의 양, 결국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 들어있는 딸기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럼 100분의 8x 더하기. 여기 들어있는 딸기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y. 그럼 여기 들어있는 딸기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딸기 주스 600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밑에 있는 건 양변에 100씩 곱해서 분모부터 없애주고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서 구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소금물이든 뭐 딸기 주스든 뭐 아니면 또 뭐 있지 뭐 설탕물이든 다 똑같아요. 여기 8%고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딸기의 양은 100분의 8x가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있는 우리 딸기의 양은 100분의 5y가 되는 거고 여기 들어있는 딸기의 양은 100분의 7 곱하기 6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딸기 다 더하면 얘랑 같다. 그리고 여기 딸기 주스 다 더하면 얘랑 같다. 이렇게 식 두 개 세워주면 되겠죠. 문제는 뭐 거기 127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가 나와 있는데 뭐 도형에 관한 문제, 일에 관한 문제, 특히 우리가 일에 관한 문제는 전체를 얼마로 놓아야 돼? 전체를 1로 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윤우랑 채연이가 어떤 일을 해. 근데 윤우가 혼자 했을 때 그 일을 5일 동안 하면 끝낼 수 있고 채연이가 혼자 그 일을 했을 때는 뭐 4일 동안 해서 일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일을 더 잘하는 거야? 채연이가 더 잘하는 거죠. 하루 더 적게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 윤우는 하루 동안의 전체에 얼마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하루의 전체의 5분의 1만큼. 채연이는 전체의 4분의 1만큼. 근데 윤우가 X일 일하고 그 다음에 채연이가 Y일 일한다. 그래서 뭐 둘이 같이 일해서 일을 끝낸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5분의 1X 더하기 윤우가 처음 X일하고 채연이가 남은 Y일 일한다. 그러면 5분의 1X 더하기 4분의 1Y는 전체 일을 끝내야 되니까 여기는 반드시 1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얘네 둘이 합쳐서 총 며칠 동안 일했다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총 6일을 일해서 일을 끝낸다. 그럼 이때는 윤우가 며칠 X 그 다음에 얘 Y 해서 총 6일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 세워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둘이 자 처음 윤우가 X일 동안 며칠 동안 일하고 남은 거를 채연이가 일해서 총 6일이 걸렸는데 근데 윤우가 혼자 일을 하려면 5일이 걸리고 채연이가 4일이 걸린다. 그러면 윤우는 하루 동안의 전체의 5분의 1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채연이는 전체의 4분의 1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을 이렇게 식을 세워주고 근데 둘이 윤우가 처음에 X, 채연이가 Y일 해서 총 6일이 걸렸으니까 X 플러스 Y는 6 이런 식으로 식 세워주면 되겠죠. 우리가 뭐 평균 같은 경우는 자 세수 A, B, C가 있어요. 이 세수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렇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누기 3개니까 3. 만약에 A, B 두 수의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A 더하기 B 나누기 2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평균 구하는 거를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고 해.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우리 고등학교 가면은 뭐 산술 평균, 기하 평균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주는 거 이런 거를 산술 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쪽으로. 근데 어떤 배가 있는데 자 이 배의 속력이 뭐 x km/c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배의 순수한 속력이야. 흐르지 않는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x라고 하고 강물이 이쪽으로 흐르는 속력을 뭐 y km라고 하고 km/c 그리고 여기 총 거리를 10km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이렇게 있어. 이 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때 뭐 4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이 강을 타고 이렇게 내려올 때 배가 내려올 때는 뭐 2시간 20분이 걸렸다. 그랬을 때 흐르지 않는 물에서의 배의 속력이랑 그 다음에 이 강물의 속력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배가 이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실제 속력은 뭐가 될까? 이 배가 올라가는 속력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마트를 가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무빙워크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카트 끌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근데 무빙워크가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어. 근데 리나가 이걸 반대쪽으로 막 올라가. 근데 이 무빙워크랑 같은 속도로 걸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제자리 걸음하겠죠. 얘보다 속도가 느리면 뒤로 밀려나고 그럼 얘보다 이 무빙워크의 속력이 예를 들어서 10m/s 이렇게 됐는데 리나가 지금 걷는 속력이 12m/s야. 12m/s. 자 그러면 리나가 실제로 이걸 올라가는 속력은 얼마가 될까? 2m/s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강물이 지금 Y의 속력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배가
x의 속력으로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실제 배가 올라가는 속력은 뭐가 될까? X-1. 그렇죠. 배의 속력에다 강물의 속력을 빼줘야겠지. 그래서 실제 배의 속력은 x-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무빙워크에 이거를 쭉 내려가는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이 속력에다가 이 속력이 더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내려갈 때 속력은 뭐가 된다? x 플러스 y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식을 두 개 세울 수 있지.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4시간이 걸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간은 뭐분의 뭐? 속력분의 거리.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총 거리가 10km야.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러면 올라갈 때는 속력 곱하기 시간 4시간 해가지고 총 10km가 돼야 되고, 내려올 때 속력은 x 플러스 y고 2시간 20분이 걸렸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시간으로 단위 통일해줘야 돼. 2시간 20분은 2와 60분의 20이니까 약분하면 2와 3분의 1. 따라서 3분의 7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서 내려올 때는 걸린 시간 3분의 7시간 곱하기 속력 x 플러스 y 해서 총 10km를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세워주면 돼요.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배의 속력에다 강물의 속력을 빼줘야 되고, 내려올 때는 배의 속력에다 강물의 속력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런 문제도 좀 본 적이 있을 텐데, 뭐 호스가 있다, 아니면 뭐 트랙이 있다 해서 어떤 두 사람이 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출발해. 반대 방향으로 출발했을 때는 얘네가 뭐 이렇게 만난다고 하면 얘가 간 거리랑 얘가 간 거리를 합치면 이 호수 한 바퀴가 나와야 되고, 만약에 어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속력이 달라, 얘가 더 빨라, 그러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가서 빠른 사람이 한 바퀴를 추월해 가지고 여기서 만나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빠른 사람이 간 거리에서 느린 사람이 간 거리를 빼주면 마찬가지 호수 한 바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면 돼요.